한번 해볼까요? 나름 내가 답은 했습니다. 휴대폰 집어넣고 그만 떠들고 오늘 풀스푼 모의고사에서 오늘 풀모의고사 맞죠? 수능 꺼내보세요. 수능 해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로 갑시다. 그러면 알겠죠? 오늘 푼 거 아까 70분 동안 푼 거 그거 다시 꺼내보세요. 그거 먼저 봅시다. 오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만 떠들어. 18번, 19번은 괜찮죠? 넘어갈게요. 20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능 절대평가를 벗기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많이 어려워졌던 시점인데 자, 20번 같은 거는 뭔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그죠? 언제였냐면 한 작년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작년 수능 끝나고 한 12월 달쯤에 한번 해설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Values alone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 이런 게 그거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언론의 동그라미 발표해 주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예요. 부사. 그치? 언론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홀로 그치? 오직 가치만으로는 do not not의 동그라미 발표해 주시면 create and build culture. 문화를 창조하고 구축하지 못한대요. 근데 not에 붙어있는 우리가 별표 쳐놓은 거에 한 번 더 별표를 해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뭐뭐가 아닙니다 하고선 그냥 문장을 끝내버리면 거기서 설명을 끝내버리면 정신병자라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야 했으면 그럼 뭔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문장부터 낯을 봤으면 그럼 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뭔데? 일단 중심 소재는 누구예요? value야. 가치. 그지? 내복 박스 해봅시다. 얘가 중심 소재인데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아니래. 일단 이거 자체만으로는 뭐야? culture. 거기다가도 네모 박스 쳐봅시다. 일단 value랑 culture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심 소재가 될지언데 그죠? 근데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 하나만으로는 얘가 형성되거나 구축될 수가 없대요. 그지? 그리고 나서 living your values, live가 선생님 자동사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목적어를 봤습니까? live가 목적어를 바로 받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뭐뭐에 따라서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따라서 살아가다. 그러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요. only some of the time. 근데 뭐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사죠. 그지? only부터 some of the time까지 괄호로 묶어주시면 언제만? 일부 시간에만. 항상이 아니라 일부 시간에만. 그냥 선택적으로. 그지? 그 시간에만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does not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지 못한대요?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 여기도 마찬가지죠? not의 동그라미 발표해 주시면 아직 아니래. 아직 아니래. 계속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not이 벌써 2번 나왔거든요. 일단 벌써 아니야가 2번 나왔으니까 얘가 그러면 그런 뭔데를 지금 길을 모으고 있는 거야. 언젠가 한번 터뜨리려고.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 is only half the battle. 그러면 뭔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쯤 이 시점에서는 changing부터 behaviors까지 각과로 묶어보시면 가치를 그럼 행동으로 바꾸면 되는가? 근데 그것도 뭐래요? half the battle이래. 배틀 중에도 전투 중에도 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도 아직 아니야. certainly 근데 여기서 많이 낚였어요. 이 수능 볼 때 certainly에서 굉장히 많이 낚였거든요. 얘가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확실히 이런 뜻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그 맨 처음에 연결사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를 물론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구문이 있거든요. 야, 대절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비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얘가 뭐야? 우리가 맨날 주구장창 내가 강조했던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A가 확실합니다. 물론 A입니다. 하지만 B입니다. 비록 A이지만 B입니다.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했으면 금방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물론 확실히 this가 뭔데?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거 앞문장이죠, 그죠?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맞대. 똑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맞대. 하지만 those behaviors must then be shared.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공유되어져야 되고 distributed. 배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widely. 아주 널리. 그냥 뭐만 하면 안 되고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이 그런 다음에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있어야만 그 가치가 진정으로 문화로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야 돼. 그지? Along with a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of what is expected. 뭐가 기대되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concise, 간결한 그런 설명과 함께, 그지? 전체 그 조직에 걸쳐서 다 널리 공유되고 배포되어야 한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거든. 됐죠? 그냥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번 더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 문장에서 It is not enough to simply talk about it. 그냥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된대 안 된대? 그거 충분하지 않대. 그럼 뭐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데? It is critical to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시각적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즉 뒤에서 예시가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가이드북 같은 거 나오죠. 그지? 가이드북 같은 거를 만들어서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됐죠? 끝난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5번인 거죠. 조직의 문화 형성.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리고 가치. 이것도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거를 위한 명시적 지침. 이게 가이드북이죠. 그지? 가이드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널리 공유되고 배포되어야 한다가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21번이 어려웠을 텐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맨 뒤쪽에 있으니까 얘도 그 전체 글에 대한 요약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읽어봅시다. 자, how you focus your attention까지 각괄호로 묶어주시고요.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네가 너의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이 plays a critical role. 어떻게 한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디에 있어서? How you deal with stress. 각괄호로 묶어볼까요? 네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다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내가 몇 가지 강조하는 것들 중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어떻게 한대요? 영향을 끼친대. 역할을 한대. 이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주의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게 중요한 거야. 항상. 그리고 맨 처음에 인과관계로 나열해뒀으면 걔가 무조건 주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당연히 잘 다루고 싶을 거야? 못 다루고 싶을 거야? 잘 다루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scattered attention. scattered 자체가 뭐예요? scattered이 분산시키다죠. 그러니까 분산된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harms your ability. 너의 능력을 일단 어떻게 한대요? 일단 해를 끼친다. 해롭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럼 얘는 일단 아니야. 뭐가 아니야? 필자가 추구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아닌 거야. 뭐가? 분산된 attention. 맞죠? To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는 너의 능력에 해가 된대. 안 좋대. because 동그라미 해주시고 even though 절이 안에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because 절 안에 거기다가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your attention is scattered. 네 주의가 분산되어 있지만 비록 앞에 봐봐. 야 주의가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의를 분산시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주의가 분산되어 있지만 비록 그지?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도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It is narrowly focused. 어떻게 돼 있대? 너무 좁게 집중이 되어 있대. 주의를 분산시키면 좁게 집중이 된대. For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for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치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뒤에 뭐가 있으면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 그랬습니까? 얘도 because로 읽으라 그랬죠. 그죠? 때문에 라고 읽으라 그랬죠. 왜?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 fixate on 하면 어디에 집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stressful part of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 중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그 부분에만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좁게 집중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거야. 스트레스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방금 앞문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없애는데 좋대 안 좋대? 안 좋대. 근데 여기 그 보통은 우리가 반대되는 상반되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뭐 however이라든지 on the other hand라든지 in contrast라든지 어떤 그 반대되는 연결사를 갖다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도 우리 이거 했잖아. when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뭐가 있다고? when은 첫 번째 뭐뭐 할 때, 두 번째 뭐였지? 뭐뭐 하면 조건의 if 대신에 쓰이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세 번째 저번 시간 했던 게 뭡니까? even when이었거든요. even when. even이 생략된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네 번째 여기서 쓰인 건 뭐예요? but이 생략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뭐뭐 할 때는 이라는 앞문장이랑 반대되는 내용을 우리가 적어줄 때도 그때도 우리가 when을 쓰기도 한다는 거야. 앞에 but이 생략이 돼 있는 when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디 이 정도는 해석 가능하니까 방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잘 해소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 when절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 그럼 이 when을 우리가 뭐라고? 역접의 when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주의의 초점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주의 초점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scattered attention이 아니라 widened attention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attention이 widened 돼야 되는 거래. You can put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and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and anxiety-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풋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원래는 put 목적어 in perspective거든요. 그지? 뭐뭐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다 이런 뜻이거든. 그지? 많은 그런 측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많은 측면들을 어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not
get locked into 어디에 갇히지 않는데요. 한 가지 부분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대요. 어떤 부분입니까?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tie의 동그라미 down to에 밑줄 쳐주시면 tie down to 하면 너를 올가매다라는 뜻이야. 묶어서 아예 그냥 밑에다가 가둬버린다라는 거, 올가맨다라는 거야. 그지? 어떤 피상적이라든지 즉 겉핥기식의 그리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주의의 수준 요런 것들에 올가매는 그런 부분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narrow focus heightens the stress level. 오히려 어떻게 하는데 좁게 아까 전에 그 좁게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준대? 넓혀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But a widened focus turns down the stress level. 어떻게 하면 이 widened attention이 되면은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준다라는 거죠. 그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다 끝났네.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one anxiety provoking detail is less important than the bigger picture. 여기다 뭐가 나왔어요? 비교급 나왔으니까 체크해줘야죠. less의 동그라미, than의 동그라미. 근데 less important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앞에 게 중요한 거야? 뒤에 게 중요한 거야? 뒤에 게 중요한 거죠. bigger picture. 그러니까 더 넓게 보고 그거를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가 얘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지? 스트레스를 잘 다루기 위함이었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넓게 봐야 된다거든요. 잘 봐. 1번부터 Never being confronted with any stressful experiences in daily life. 이게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1번이. 일단 Y든다 어쩌고 저쩌고 안 나와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잘 들어. 앞에 봐봐. 지금 우리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기는 하지만 일단 기정사실은 뭐예요? 일단 전제는 뭐야? 스트레스가 이미 유발되었다는 거거든요. 그지? 이미 유발된 상태에서 걔를 어떻게 하면은 완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말아라? 이거는 절대로 정답인 선택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2번 Broadening one's perspective to identify the cause of stress. 스트레스의 원인? 이거잖아. 스트레스 자체. 이거에 집중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Broadening은 괜찮아. 관점을 넓히는 건 괜찮아. 근데 스트레스의 원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그거는 스트레스 자체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3번 Rarely confining one's attention to positive aspects of an experience. 어떤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거의 제한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측면에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얘는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이 많이 찍고 틀렸는데 Taking stress into account as a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 어떻게 하기 위해서? The source, 원천이죠. 뭐 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넓은 시각을 개발하는 원천으로서 스트레스를 고려한 것.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스트레스가 이미 일어났고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은 봐. Having a larger view.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야? 원인, 즉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 관점을 넓혀야 돼. Of an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거. 딱 맞죠? Beyond, 동그라미 해볼까요?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스트레스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넓은 attention, 시각을 가져야 된다가 얘가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beyond its stressful aspect.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라 그랬던 거 거기에 beyond가 붙어있죠. beyond가 뭔데? 뭐를 넘어서서. 그죠? 너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더 넓게 봐라. 너무나 정확하죠. 그 수능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설 모의고사는 잘못 만든 것들은 좀 약간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다면 수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확한 선택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시 뭐라고? 스트레스에 집중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더 넓은 시각을 가지는 거. 그죠? 그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정답은 4번. 22번. 볼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다. 22번도. 잘 봐. Being able to 요거 진짜 간단하게 풀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네뿐만 아니라 1, 2학년들도 요거 수능 봤을 때 요거를 해설을 한 번씩 다 했는데 보통 겨울에 이제 독해랑 문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거의 한 10번 넘게 해설을 한 것 같아요. 다 합치면.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allows you to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Be it a one-off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ly delightful or upsetting experience, or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근데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뭐 그럴 것도 없이 being부터 responses까지 일단 각괄호로 묶어봐. 뭐 할 수 있는 것이? 너의 응답을 이거잖아. 우리 묶어놓은 게 너의 응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네가 어떻게 하도록 해준대요? To connect more deeply with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해준대요. 누구랑? 너의 커스터머랑. 그지? 고객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 그지?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야? 얘가 원인. 얘가 결과거든요. 얘는 뭐야? 첫 문장부터 인과관계로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쌤 뒤에 있는 거는요. 자, be it A or B. 얘는 바꿔서 표현하면 whether it be A or B. 무슨 뜻이에요? A이든 B이든 상관없이란 뜻이거든요. A이든 B이든 상관없이란 뜻이거든. 근데 내가 정말 많이 강조한 부분 중에 뭐가 있죠? 항상 너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필자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필자의 말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래 그랬어? 필자가 상관없이라 그랬어. 너네도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럼 뒤에 부분은 어떻게? 날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앞에 나온 요거에 영향을 주는 놈이야 안 주는 놈이야? 애초에 영향 자체를 줄 수가 없는 놈이야.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맞지? 그럼 그 부분 굳이 읽어야 돼? 굳이 읽지 않아도 돼.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딱 가지고 가는데 너의 응답을 우선시할 수 있으면 고객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if가 나오거든요. if의 동그라미 보시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if가 뭐가 아닐 때? 가정법이 아닐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조건이라고. 조건은 뭐라고? 예시라고요. 그지? 근데 첫 문장 나오고 예시 나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두괄식이잖아요. 두괄식이 맨 처음에 주제 얘기해주고 그 주제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 예시를 쭉 나열하는 게 두괄식인 거잖아요. 그지? 그럼 예시 나왔네. 그럼 끝났거든요. 선택지로 가. 선택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1번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이게 다 정답이니까 나머지부터 봅시다. 그러면 2번 뭐가 나와야 돼? 일단 얘 나와야 되고 얘 나와야 돼. 2번 고객의 피드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뭔가 그럴듯하죠? 3번 신속한 고객 응대를 통해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얘도 뭔가 그럴듯하죠? 4번 브랜드 매니저에게는 고객의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었죠? 5번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 다 관계랑 관련된 거니까 뭔가 다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니네가 2번, 3번, 5번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은 제대로 안 읽은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Your responses라고 그랬거든요. 어디다가 집중하라고? 너의 응답이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응답이 아니라 고객의 응답이 아니라. 근데 너의 응답이 들어간 건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요. 다시 읽어볼게. 고객과의 관계 증진 들어가 있죠. 그지? 관계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래. 누가 응답하는 건데? 네가 응답하는 거야. 너는 누군데? 여기서 회사, 브랜드야.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로서 너야. 네가 고객한테 잘 응답을 해야 고객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맞지? 근데 2번 봐. 고객의 피드백을 면밀히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응답해야 되는 거고. 그죠? 3번 고객 응대를 통해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 이건 누구의 응답이야? 고객의 반응이야. 고객의 응답이야. 5번 고객의 응답이야. 그죠? 너의 응답이 들어간 건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답 1번이에요. 그죠? 그 뒤에도 다 예시니까 그럼 읽다 보면 다 알겠지만 읽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요렇게 다 걸러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것들 싹 거르고 필요한 부분들만 읽어서 문제를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23번도 보겠습니다. 자,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typically face market incentives that provide financial rewards for exploitation. 매니저인데요. 관리자가 되어 있죠. 천연자원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직면합니다. 어디에? 시장의 동기에. 인센티브가 동기죠. 그죠? 시장 동기에. 그러니까 시장적 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동기가 되겠죠. 그죠? 앞부터 끝까지 괄호를 묶어서 incentives에 연결시켜 주시면 뭘 제공으로 하는 거예요? Financial rewards, 재정적 보상을, 그죠? For 뭐에 대한 exploitation. 근데 요거는 각주로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냥 이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내가 좋다고 얘기했었죠. exploit은 무슨 뜻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건 이용하는 건데 착취가 뭐 하는 거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그게 exploit입니다. 알겠죠? 적어놔. exploit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야.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exploit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했을 때 나한테 재정적인 보상이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시장적 동기에 직면을 하게 된대요. 그죠? 그럼 일단 뭐 해놓은 거예요? 천연자원을 원래 내 이익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얘를 심지어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거는 그건 뭐야? 문제죠. 그러면 필자가 뭘 제기한 거야? 문제점을 제기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해결책의 여부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을 누가? 필자가 제시했을 때는 해결책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점만 제기했을 때 그때는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주제가 그러면 만약에 문제점만 제기를 했다면 천연자원 관리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천연자원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 뭐 이런 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점점 더 많은 그래서 천연자원들이 훼손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해결책이 나오는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Owners of forest lands have a market incentive to cut down trees rather than 정보를 남겨주시고 이런 거 무조건 챙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앞에서 하는 내용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을 땐 예시를 통해서 그거를 판단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 문장이 그럼 무슨 얘기였냐면 포레스트 랜드, 산림지대, 그러니까 숲이 있는 그런 지대를 관리를 하는 사람들, 소유주들은요 have a market incentive, 어떤 시장적 동기를 가지고 있대요. To cut down trees, 뭐야? 나무를 베버리는 거죠. 뭐하기보다는 manage the forest for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lood protection, and other ecosystem services.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A, B, C, D, and other,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라고? A, B, C가 전부 다 and other 모식이랑 같은 종류라고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다른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보다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 왜? 그거 갖다 팔면 돈이 되니까.
그지? 그거거든요. 그게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these services의 네모 박스에 보시면 이 서비스는 뭐예요? 그러면 생태계에 도움이 있는 서비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Provide the owner with no financial benefits. 노후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가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팔지 않고 이런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얘네한테 돌아오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And thus are unlikely to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s. 그래서 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죠? 하지만이야. 여기서부터가 누구의 의견이야? 필자의 의견이 되는 거죠.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their non-market values 비시장적 가치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에 의해 제공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들이 may exceed 동그라미 별표합니다. 얘도 뭐예요? 비교급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얘도 비교급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얘기했죠? 우리 순서 삽입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비교급 표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교급 된 아니면 as 원급 비교 이런 것들만 비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prefer이라든지 exceed라든지 반드시 두 가지 대상이 있어야만 작용을 할 수 있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A가 B를 초과하다잖아. 얘가 더 낫다 아니야. A가 B보다 더 낫다 아니야. 그런 가치들이 뭐야? 그 timber를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나무를 자른다라는 걸 한 단어로 그냥 정리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재가 되는 거잖아. 그지? 목재로 자르다가 파는 거. 그것보다 더 그거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훨씬 더 초과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런 서비스들이 주는 이익이. 그러면 필자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목적으로 그거 천연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뭐야? 그걸 이용해서 비시장적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체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비교급 나왔으니까 빼박이잖아. 예를 들어서 United Nations, UN이 initiated UN 어떤 한 계획이 has estimated 추정을 했대요. 대절이라고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ropical forest including 어쩌고저쩌고 are over 3 times greater per hectare than the market benefits.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 하는 거야? 비시장적 가치를 지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가 주는 시장적 가치보다 3배나 더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시장적 가치를 가지는 어떤 일을 천연자원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가치가 높네요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1번부터 볼게요. necessity of calculating the market values. 일단 시장적 가치를 재보는 게 아니죠. 그죠? 2번 significance of weighing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s.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비시장적 가치를 확실히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야? 무게를 달아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번 선택지인 거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2번인 거예요. 3번 impact of using forest resources to maximize financial benefits. 어떻게 하는 거야? 영향이거든요. 뭐 하는 것에 영향인 거야? 그 숲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뭐 하기 위해서? 재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재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3번도 제끼고. 4번 merit 장점입니다. A balancing forest market and non-market market balance.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춘다도 아니야. 오히려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시장적 가치보다 비시장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승원아, 그지? 5번 Ways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것의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아니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까지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참아. 잠깐만, 너무 덥다. 이것만 기다려봐.
쓰게 되는 거. 왜 여자가 자꾸 대표만 찍고 싶어? 그게 약간 싫어하는 그러면 안 돼. 날못 봤어. 뭐 오지 마. 뭐라고? 모르겠어. 어우 땀이 쭉쭉 나는데? 왜?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별로 안 어려웠죠. 틀린 사람 많이 없을 건데. 자, the concept of over tourism. 이거는 그 뒷부분이 조금, 이거는 좀 끝까지 읽어야 나오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The concept of over tourism. 일단 기본 개념 여기서 중심 소재 주어준 게 over tourism이야. 네모 박스 해주시고. 과잉 관광의 개념은요, restaurant 빗줄 쳐주시고, 어디에 기초한다. 이런 뜻이죠. restaurant, 어디에 기초한다.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 관광 연구에서 흔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그런 연구들, 그죠? 전반적인 사회과학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장소에 대한 그런 특정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는 people이랑 places에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과잉 관광의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 장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지? 이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Both are seen as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demarcated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그지? 각주로.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각주로 주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 이거를 이제 중요하다라고 내가 해놨냐면 그 다음 문장에 both 동그라미 해볼까요? 둘 다야. 둘 다인데 그 둘 다가 지칭하는 게 뭐야? 사람과 장소거든요. 이 사람과 장소 둘 다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경계가 딱 정해진 것으로 간주가 되어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가 나오겠죠.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People are framed as bounded social actors,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사람들은 당연히 경계가 딱 정해진 그런 틀에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관광이라는 이 어떤 개념 안에서 호스트가 되든지 게스트가 되든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관광을 하러 오면 우리가 호스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놀러 가고 우리가 게스트가 되는 거고. 그죠? Places 비슷한 방식으로 in a similar way are treated as stable containers with clear boundaries. 이 안정적인 어떤 용기, 그릇으로 취급이 된답니다. 사람은 뭐야? 호스트나 게스트가 된다는 거고. 그죠? 놀러 갔을 때 장소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릇이 되는 거죠. 뭘 담는? 호스트와 게스트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places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 tourism. 그러면 이 그릇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러 와가지고 그릇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over tourism으로 간주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만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그러면 대체 어떤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찬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얘기를 다시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별로 안 궁금한데 필자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때부터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그걸 중요하게 읽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 그릇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넘쳐 흐른다? 이걸 과잉관광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 난 그거 동의 못하겠는데 대체 그러면 그냥 이 그릇에 사람이 넘치면 그냥 과잉관광인가? 하고서 필자가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난 안 궁금하지. 근데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읽어야지 그러면. 그죠? 그 뒷부분을. Indeed, there are examples of.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진짜 실제로 정말로 there are examples. 예시들이 있대요. 어떤 특정한 장소들, 명소들의 어떤 예시들이 있는데 that부터 끝까지 괄호로 묶어볼게요. That have limited capacity.
거기서 한번 괄호 닫아주시고 where부터 다시 열어주세요. 두 개가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대절 관계대명사절도 앞에 있는 attractions를 꾸며주는 거고 where로 시작하는 관계 부사절이죠. 걔도 앞에 있는 attractions를 꾸며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한정된 capacity, 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소들에 대한 예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명소들에서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더 방문객이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는 거죠.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꽉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예시들이 있는 건 맞대요. This is not least the case with be the case 밑줄 쳐주시고요. be the case with까지 밑줄 쳐주시면 뭐뭐의 경우가 사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해석했어야 돼요. not least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not least는 아니다가 아니야. 특히라는 뜻이에요. 특히 not least는 특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죠? 그러면 정말 특히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 some man-made constructions such as the Eiffel Tower 이 에펠탑 같은 공간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죠. 더 쉽게 예로 들어볼게요. 이은재 어학원의 이 7번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수용량이 끝이죠. 여기서 한 3명, 4명 더 들어오면 우리 더 죽을 것 같죠. 그지? 좁아 죽을 것 같죠. 그지? 그런 거거든. 더 들을 수 있어 없어 와가지고 강의. 아이 가능하죠. 가능은 하죠. 서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우리가 개념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누군가가 더 들어온다는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숨 막힐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다 채워 넣으면 한 200명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차곡차곡 쌓으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에펠탑 같은 경우도 그렇대. 하지만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도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국가 같은 경우에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s and described as victims of over-tourism 얘네들이 홍보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목적지 또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지는 거야? 과잉 관광의 피해지들이라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things become more complex 어떻게 된대요? 상황이 복잡해진대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그새 사람이 꽉 찼다야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죠. 그거보다 더 복합적인 어떤 원인들이 있을 거다. 뭐라는 거에 과잉 관광이라는 결과에 그거거든요. 그래서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과도하다든지 균형에서 벗어났다든지 하는 것은 is highly relative 굉장히 상대적인 거래요. 내가 말했잖아. 여기 차곡차곡 쌓으면 200명 들어가죠. 그지? 근데 여기서 한 2-3명만 더 들어가도 여러분들 숨 막히겠죠. 이거는 상대적인 거거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좀 더 어떻게 다 사람과 장소 그것만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아니다 과잉 관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The solutions to over-tourism 일단 과잉 관광이 문제점인 거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죠. 그 개념에 대한 것에 좀 더 뒤틀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잉 관광이라는 개념이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그래서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s attractive to visitors? 인기 있는 그런 관광지 목적지들을 그 방문자들한테 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일까? 아니고 3번 Are tourist attractions winners or losers of over-tourism? 그 관광 명소가 과잉 관광의 승자인가 패자인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죠. 4번 The severity of over-tourism 과잉 관광의 심각성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고 5번 over-tourism이란 개념 자체가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장소, 그릇 그리고 그걸 담는
장소. 그죠?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좀 더 복잡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 생각이야? 필자 생각인 거잖아. 우리 필자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9시에 시작합시다. 알겠죠? 50분이니까 딱.